어머님, 아버님 오늘 새벽 눈을 뜨셨을 때 창밖의 공기가 어떠셨나요? 아마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을 만큼 몸이 천근만근 울고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내 모습. 거울을 보면 푸석해진 얼굴과 늘어난 주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비가 오려나 싶을 정도로 무릎이 시큰거리고 옥신거려서 계단 오르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남몰래 두꺼운 수면 양말을 챙겨 신어야 하는 분도 계시겠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그저 무심하게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연세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노화 현상이에요. 친구처럼 데리고 사셔야 해요. 라며 한 주먹 가득한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약봉지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설 때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 내가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은 건 병든 몸뚱아리뿐인가 하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 훔치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딱 일주일 만에 내 몸이 거짓말처럼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보약도 아니고 홈쇼핑에서 파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 댁 주방 베란다나 냉장고 야채칸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녀석, 바로 생강입니다. 에이, 생강 그거 김치 담글 때나 비린내 잠을 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로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 별 효과 없던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부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건 생강의 효능을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못 보고 그냥 거리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생강을 드신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겪었던 78세 박철수 아버님의 사연을 아주 자세히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 아버님은 3년 전 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저를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데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탁 하고 나더니 한참 뒤에야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무릎퇴 행성관절염이 3기 말이라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밤이 무서워. 밤만 되면 무릎이 쥐어뜯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자. 라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감각이 무뎌져서 걷는 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셨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아버님은 내 나이에 전신 마취했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냐 며 수술을 거부하고 진통제로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딱 3개월 뒤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지팡이는 어디다 두셨는지 빈손으로 제 진료실 문을 처벅처벅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얼굴엔 검버섯이 옅어지고 갓단 홍역 사과처럼 붉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넘치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주말 농장 다시 나가 밭일도 해. 라고 웃으시는데 제가 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3개월 동안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싼 약을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공개할 하루 2조각의 기적입니다. 오늘 활력연구소에서는 그냥 생강이 아니라 한의사들도 양의사들도 알게 모르게 챙겨 먹는다는 찐 생강의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을 잡고 끈적한 혈행을 맑게 하여
고혈압과 당뇨까지 완치에 각각에 관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까지. 오늘 이 영상을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00세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해먹으며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가 아닌 활기찬 슈퍼노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늙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머님들 댁에 있는 보일러 생각해 보세요. 처음 샀을 때는 성능이 좋아서 기름 조금만 떼도 방바닥이 절절 끓고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60년, 70년 동안 이 보일러를 한 번도 안 끄고 쉬지 않고 돌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배관에는 녹이 슬고 시커먼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고 모터 힘은 약해져서 덜덜거립니다. 우리 몸도 기계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몸속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장작을 태우면 재가 남고 그을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찌꺼기를 뉴스나 신문에서는 어려운 말로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부패하면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속의 청소부들이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빗자루질해서 치워버리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청소부들도 늙어서 허리가 굽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혈압이 오르고 췌장에 때가 끼어 인슐린이 안 나와 당뇨가 오고 관절 사이에 염증 찌꺼기가 끼어 뼈를 갉아먹으니 쑤시고 아픈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몸속 구석구석에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이 묵은 염증을 씻어내고 식어버린 보일러를 다시 점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해독제가 바로 생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머님들 혹시 생강을 사오셔서 껍질 까고 채 썰어서 설탕에 푹 재워둔 생강청으로 만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김장할 때 다져 넣거나 생선 조림할 때 비린내 잡으려고 넣은 생강만 드시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향이 좋은 설탕물을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생강의 진정한 약효, 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 약효를 보려면 반드시 생강을 쪄야 합니다. 아니 생으로 먹나 쪄서 먹나 그게 그거지 뭐 그리 유난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강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혀끝이 알싸하고 맵죠? 그게 진저롤입니다. 이 녀석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생강을 찜기에 넣고 뜨거운 증기로 푹 찌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열을 가하고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쇼가올은요, 쉽게 비유하자면 얌전하던 병사가 갑자기 천하무적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찐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그냥 생강의 진저롤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없애는 항염 효과가 무려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능력도 생생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홍삼도 인삼을 쪄서 만든 거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쪄야 비로소 음식이 아닌 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찐생강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의 몸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또 수많은 논문으로 검증된 5가지 기적 같은 효능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증상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기적, 찐생강은 천연강력 진통제이자 관절의 윤활유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3기 관절염이셨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하고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다리야 누가 내 다리를 톱으로 썬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죠.
병원에서 주는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속이 쓰려서 밥을 못 드시고 안 드시면 아파서 걷질 못하니 그야말로 딘태양면이었습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봐야 그때뿐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찐생강을 매일 2조각씩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선생님, 속만 좀 뜨뜻하고 별거 없던데요 하셨죠.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nur 뻣뻣하게 굳어서 펴지지도 않던 손가락 마디가 부드럽게 쥐어지더랍니다. 이게 왜 이러지? 싶으셨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지 않고도 내려갈 수 있게 되셨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찐생강의 효가올 성분은 우리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관절 사이에 낀 염증을 삭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 농축액을 투여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위장 출현이나 간 손상 같은 무서운 부작용 없이 말이죠. 관절이 쑤셔서 밤잠 설치신다면 겉에 파스 붙이지 마시고 속에서 염증을 잡는 찐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 혈관 청소 부위자 고장난 체온 조절기를 고쳐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 아니면 한여름 에어컨 바람만 쐬어도 손발이 시리고 저린 분들 계시죠. 70대 초반의 박정 여사님은 한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주무실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셨습니다. 악수하려고 손을 잡으면 마치 냉궁시대에 있던 고기를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죠. 남편분 손이 닿으면 아이고 차가워 저리 가요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셨답니다. 이게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따뜻한 피가 저기 먼 손끝 발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피가 안 통하니 저리고 시리고 감각이 없는 거죠. 찐생강은 좁아진 혈관을 확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의 펌프질을 도와 피를 힘차게 밀어냅니다. 박 여사님이 찐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잘 때 양말 벗고 자요. 발바닥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는 것 같아서 이불을 걷어 잤다니까요. 라고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체온이 35도대로 떨어지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찐생강은 꺼져가는 우리 몸의 보일러를 다시 쌩쌩하게 돌려주는 최고의 연료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건 곧 온몸의 혈액이 막힘없이 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만성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해결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액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돌도 씹어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 한 점, 떡 한 조각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툭하면 체하시죠. 나는 물만 먹어도 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환자분 중 75세 최순옥 어머님은 가스 활명수 같은 소화제를 밥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밥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라고 하셨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그거 정말 괴롭거든요.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찐생강은 위장 운동을 강제로라도 시킵니다. 멈춰있는 위장을 발로 차서 이래라 하고 깨워주는 겁니다. 또한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효소가 콸콸 나오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찐생강을 처방했더니 위 배출 시간, 그러니까 음식이 위를 통과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드니 더부룩함도 사라지고 가스도 안 차는 거죠. 식사하시고 나서 속이 답답할 때 습관적으로 약국 가시지 마시고 따뜻한 찐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꽉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듯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탁해집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혈관에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거죠. 이게 당뇨고 이 끈적한 피를 억지로 돌리려다 보니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82세 정민호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저릿저릿해서 밤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이러다 발가락 자르던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시달리셨죠. 그런데 찐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울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당을 더 잘 받아들이고 처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한 의과대학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에게 매일 생강 분말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강 먹으니까 오늘부터 당뇨와 끊어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병환약과 함께 꾸준히 찐생간을 섭취하시면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치매죠. 내가 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 저도 잘 압니다. 뇌가 늙는다는 건 뇌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서 녹이 스는 겁니다. 그런데 찐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생강 추출물을 먹인 그룹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부터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억력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건 뇌혈류가 줄어들어서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킨다고요. 뇌로 가는 피의 양을 늘려주니 머리가 맑아지고 안개가 걷히듯 기억력이 또렷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총기 있는 어르신으로 살고 싶다면 생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굴러다니던 그 못생긴 생강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무릎을 딱 치지 않으셨나요? 저도 의사지만 자연이 준 식재료의 힘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무릎 아파서 등산도 못 가는 내 친구 영희한테 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친구야 우리 이거 같이 해먹고 100세까지 팔팔하게 여행 다니자라고 말해보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집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 정보들만 쏙쏙 뽑아오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당장 시장 가서 생강 사와야겠다 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시죠? 잠깐만요. 급하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생강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 이거 모르고 드시려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썩은 생강을 아깝다고 도려내고 먹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알뜰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생강 한 봉지 사다 놓고 감박하면 며칠 만에 하얗게 곰팡이 피고 물컹해지기 쉽죠.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까워. 이거 얼마 준 건데 곰팡이 핀 껍질만 까고 썩은 부분만 칼로 싹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하고 찌개에 넣으신 적 솔직히 있으시죠? 절대로 네버 안 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강은 섬유질이 많은 식물이라서 한 부분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미 생강 전체에 곰팡이 균사와 독소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생기는 독소가 아플라톡신이나 샤프롤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물에 펄펄 끓여도 안 없어지고 쪄도 안 없어집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해독작용을 하는 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세포를 파괴해서 간괴사, 심하면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조금인데 어때 하다가 건강 챙기려다 간암 걸립니다. 생강이 조금이라도 물렀거나 곰팡이가 보인다면 눈 딱 감고 미련 없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몇천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병원비 나갑니다. 2번째 실수. 위장이 약한데 공복에 혹은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건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쫙쫙 되지 하시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하게 달인 생강차를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되십니다. 위장 튼튼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위 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어요. 생강은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내는 자극적인 식재료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과 비슷한 자극이 있어요.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긁어내듯 자극해서 위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위출혈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신물이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찐 생강은 반드시 식사 후에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 드시고 20-30분 뒤에 숭늉 마시듯이 연하게 타서 따뜻하게 한 잔, 그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서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내 속이 편안한지 확인해 가면서 양을 조금씩 늘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과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뇌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생강이 혈관 청소를 하며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겠네 하면서 생강을 집을러서 물처럼 마신다.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고 응고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약이랑 같이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신활이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안 멈추거나 멍이 잘 들거나 심하면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약을 드신다면 생강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과다 섭취를 피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찐 생강 2-3조각, 차로 연하게 1-2잔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생강 농축액, 생강 화한 같은 고농축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시는 건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강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끝났고 진짜 배기 정보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이고, 말 들어보니 찐 생강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찌는 게 번거롭지 않나? 어떻게 만드는 거야?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는 최고로 뽑아내는 찐 생강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옆에서 요리를 가르쳐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1단계, 좋은 생강 고르기. 시장에 가시면 흙 묻은 생강도 있고 껍질 깐 하얀 생강도 있고 덩치 큰 수입산 생강도 있죠. 뭘 고르어야 할까요? 무조건 국산 흑생강을 고르세요. 알이 굵고 단단하며 마디마디가 굵직한 육족 생강이 제일 좋습니다. 들어봤을 때 묵직해야 수분이 꽉 찬 겁니다. 쭈글쭈글하거나 색이 탁한 건 오래된 거니 피하시고요. 수입산 생강은 크기는 크지만 향과 약효가 국산만 못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신투부리가 우리 몸에 제일 좋습니다. 2단계, 세척, 껍질의 비밀. 생강을 사오셨으면 이제 씻어야겠죠.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보통 생강 씻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칼이나 숟가락으로 껍질을 박박 긁어내서 하얀 속살만 남기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생강의 항산화 성분,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쇼가울이 될 성분들은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과 껍질, 양파 껍질에 영양분이 많듯 생강도 똑같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영양 덩어리를 하수구에 버리는 꼴입니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흙을 불린 다음 양파망이나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서 흙만 털어내세요. 마디 사이사이에 낀 흙은 손으로 똑똑 분질러서 닦아내주고요. 껍질이 좀 지저분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껍질째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3단계, 찌기. 쇼가 오래 만드는 시간. 이게 핵심입니다. 잘 씻은 생강을 찜기에 넣을 건데 썰어서 넣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통째로 넣으세요. 썰어서 찌면 좋은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가스불을 켜세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하얗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김이 오르면 씻어둔 통생강을 찜기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중불에서 딱 30분에서 40분 정도 쪄줍니다. 너무 짧게 찌면 매운맛이 그대로고 쇼가울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시간 이상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물러져 버립니다.
30분이 지나면 온 집안에 구수하고 알싸한 생강향이 가득 퍼질 겁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서 푹 들어갈 정도로 익으면 완성입니다.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변했을 거예요. 4단계, 식히고, 썰기, 그리고 말리기. 잘 쪄진 생강을 꺼내서 한 김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 썰면 뭉개집니다. 식은 다음에 칼로 2-3mm 두께로 얇게 점여줍니다. 편썰기 하시죠? 이때 단면을 보면 생강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약효가 응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걸 말려야 합니다. 채반에 널어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2-3일 정도 꼬들꼬들하게 말려주세요. 미세먼지 걱정되시면 요즘 많이 쓰시는 식품 건조기로 70도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말리면 딱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고 툭 부러질 정도로 말라야 보관할 때 곰팡이가 안 핍니다. 이렇게 말린 찐 생강을 한의학에서는 건강 말린 생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 귀한 약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찐 생강, 냉동실이나 서늘한 곳에 보관해두면 1년은 거뜬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칠송을까요? 그냥 오독오독 씹어 드셔도 좋지만 솔직히 좀 맵고 맛없죠? 제가 매일 질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효능을 200% 올리는 짝꿍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찐생강 차입니다. 말린 찐생강 2-3조각, 약 2g에서 4g을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우려 드세요.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 붓고 생강 조각 퐁강 넣어두면 알아서 우러납니다. 이걸 하루 종일 물처럼 보리차처럼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에 한 모금 맞으면 몸이 온기가 싹 돌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황금조합 1. 대추와 함께.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말이죠. 대추는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성질이 따뜻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 안 와서 뒤척이는 분들 생강과 대추를 같이 넣고 끓인 차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노곤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 화병으로 가슴 답답한 어머님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황금조합 2. 꿀과 함께. 기관지 약한 분들, 찬바람만 불면 끼침 달고 사시는 분들은 꿀이 최고입니다. 찐생강 우린물이 미지근해졌을 때 꿀 한 스푼 타서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펄펄 끓는 물에 굴 넣으면 꿀의 좋은 효소가 다 죽습니다. 꼭 식은 뒤에 넣으세요. 꿀의 살균 효과와 생강의 면역력 강화 효과가 만나면 감기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합니다. 황금조합 3. 우유나 두유와 함께. 이건 좀 생소하시죠? 일명 진저라떼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생강차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딱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나 두유에 찐생강 가루 발린 걸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반 티스푼과 꿀을 타서 드셔보세요. 우유가 위벽을 코팅해주고 생강의 매운맛을 고소하게 감싸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속도 든든하고 체온도 올리고 일석이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아이고 저거 만들어도 이러러 귀찮아서 못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고 의사 만나고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약 타오는 시간, 그리고 그 약값과 병원비, 그걸 생각하면 집에서 생강 씻어서 찌는 30분 말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아름다운 여행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함에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몸 속의 자연 치유력이 고치는 겁니다. 찐생강은 그 잠자고 있는 치유력을 깨우는 황금 열쇠고요. 제 주변에 이 찐생강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서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 손발이 따뜻해져서 이제 남편 손잡는 게 안 부끄럽다. 속이 편해져서 밥맛이 꿀맛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 가운 입고 진료할 때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되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 댁에 가서 생강 한 수저 쪄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려주신 생강차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데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더라고요. 아, 이게 효도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내게도 그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들러 생강 한 봉지 사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생강 2조각의 기적을 시작해보세요.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3일하고 또 3일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청춘처럼 활력 넘치는 삶,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중 모양까지 딸랑딸랑 해주시면 제가 더 알차고 건강한 정보 들고 발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생강 활용 꿀팁이 있거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해서 좋아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밤새워서라도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력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 말고 누구보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